2024년 갑진년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강원. 오늘도 계속해서 올해 우리 지역 다양한 이슈들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은 지역별로 크고 작은 사건, 사고와 이슈들을 정리해 볼 텐데요. 춘천 관역과 영동 지역 그리고 영서 지역, 원주를 중심으로 한 영서 지역의 이슈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폭탄이 터진 듯한 굉음과 함께 커다란 불길이 일대를 집어삼킵니다. 새해 첫날 5명의 부상자를 낸 평창 LPG 가스 충전소 폭발 사고 원인이 가스 취급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번 가스 누출은 충전소 저장 탱크에 보관 중이던 가스를 운반 차량으로 옮기던 중 새어나왔습니다. 경찰 등 수사 당국은 당시 차량 운전자의 일부 과실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충격적인 화면들도 많았었는데요. 자, 원주, 횡성, 영월, 평창, 정선이 있는 영서 남부 지역의 좀 이슈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다혜 기자, 먼저 올해 영서 남부 지역에 사건 사고가 꽤 많았던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새해 첫날 발생했던 평창 가스 폭발 사고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평창군 장평면의 한 가스 충전소에서 발생한 가스 누출이 폭발로 이어져서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으며 건물과 차량 등이 파손돼 5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원인으로 가스 운반 차량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밝혀지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가스 충전소의 안전관리 실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난 5월 원주에선 전 경비업체 직원이 마스터키를 탈취해서 새벽 농협 현금인 자동인출기를 턴 사건도 있었는데요. 경비업체 당직자를 제압하고 차량까지 훔쳐 달아난 데다 현금 인출기를 턴 뒤에는 증거인멸을 위해 소화기를 뿌리는 장면이 CCTV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경찰의 신속한 수사 끝에 하루도 안 돼 붙잡힌 범인은 빚 때문에 강도 행각을 벌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 갑작스러운 폭설로 원주에서 5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 횡성 지역에는 비닐하우스 붕괴로 1명이 숨졌으며 전신주 고장 등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다음 소식은 영상으로 먼저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탑을 가렸던 하얀 천막을 걷어내자 드디어 국보의 위용이 드러납니다. 일제강점기였던 지난 1911년 일본으로 무단 반출됐던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 탑입니다. 113년 만에야 본래 자리로 돌아와 과학적 보존 복원을 거쳐 온전한 모습으로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용의 발톱 같은 바닥돌 4개가 땅을 든든히 지지하고 7단이나 되는 기단부부터 화려함을 더하는 지붕돌까지 옛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자, 역사에 남을 만한 이 반가운 소식인데 이것 좀 자세하게 좀 전해주시죠, 이다혜 기자. 네, 원주 시민의 수건이던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이 113년 만에 복원을 거쳐서 본래 자리로 돌아온 일이 국가적으로도 큰 이벤트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무단 반출됐다가 국내로 들여온 뒤에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망가지고 부서지는 고초를 겪었는데요. 이제 원주 법천사지 유적 전시관 안에 소중히 보관된 지광국사탑은 진도 7 규모의 지진도 견딜 만큼 안전하게 복원돼서 역사 교육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또 하나 평창이 내년 세계 올림픽 도시연맹 총회 개최지로 선정된 것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까지 개최한 평창은 IOC와 올림픽 도시들 간의 인연을 지속하고 올림픽 유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총회를 유치했는데요. 잠정 10월 26일부터 평창과 서울 일대에서 열릴 총회를 통해서 평창과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세계 이름을 알리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다혜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영동 지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영동 지역 같은 경우는 국제 행사의 성공 개최 그리고 좀 불미스러운 사건까지 다양한 이슈가 쏟아졌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연구실에서 천연물 소재의 효능을 측정하는 실험이 한창입니다. 연구 분석 결과를 직접 동물 실험으로 실증하는 과정입니다. 키스트는 이처럼 국내외 천연물 소재의 기초 연구부터 신규 물질의 약효와 성분을 최적화하고 임상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영동 지역 취재 맡고 있는 최성식 기자 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초에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좀 기억이 나는데 전 세계에 좀 많은 주목을 받았었죠?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 동계 스포츠 청소년들의 꿈의 무대인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지난 1월에 성공리에 개최됐습니다.
동계 청소년 올림픽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주최하는 올림픽, 패럴림픽과 함께 3대 국제 행사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4회째를 맞았는데 이 대회가 유럽을 벗어나서 아시아 대륙에서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는 전 세계 79개 나라 1,8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고 역대 최다 관중이 관람하는 성과를 남겼습니다. 대회 기간 내내 개최 도시에서는 K-팝과 한국 전통문화 공연, 체험관까지 운영돼서 대회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올림픽과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강원도가 아시아 동계 스포츠를 대표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좀 영동 지역에서 안타까운 소식도 좀 들려왔어요. 올해 보면은 동해안에 오징어가 사라졌다고 하는데 저도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어민들의 시름이 참 큰 상황이라고요? 네, 동해안 대표적 오징어 산지인 강릉 주문진항에도 어획량이 급감해서 어민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모가 큰 오징어 잡이 배들도 고기가 나지 않자 몇 달째 조업을 중단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로 강원도 연안이나 울릉도뿐 아니라 멀리 러시아 원양 어장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오징어 어획량은 2010년만 해도 16,700톤에 달했지만 해마다 크게 줄어 지난해 2,000톤 아래로 떨어졌고 올해는 12월 10일 현재 830톤에 불과합니다. 조업에 나설수록 적자가 쌓이다 보니 아예 정부가 추진하는 어선 감척 사업을 신청하는 규모도 커졌습니다. 실제 올해 강원도에서만 연안어선 20척과 근해어선 18척이 감척을 신청해서 각각 5척씩이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한때 동해바다에 넘쳐났다가 자취를 감춘 명태에 이어 오징어까지 멸종 위기로 내몰리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예, 좀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 근데 올해는 또 특히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이 자치단체장들이 불미스러운 일도 좀 많이 도마 위에 올렸는데, 이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예, 심규현 동해시장이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13일 검찰에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동해시 출연기관인 국방물류산업진흥원이 기업에서 받은 기금 중 일부가 심규현 시장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심 시장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1995년 민선 초대부터 역대 동해시장 4명 모두가 뇌물을 받아 현직에서 낙마했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역사회도 현직 시장이 또다시 구속 수사를 받게 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동해시는 당분간 부시장이 시장 직무를 대행하고 심 시장이 재판에 넘겨지면 권한대행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아 양양군수도 뇌물수수와 성추행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양양 지역 시민단체가 군민 4,7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0일 선관위에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했습니다. 주민소환 투표가 인용이 되고 투표권자의 3분의 1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이 과반을 넘기게 되면 김진아 군수는 직을 잃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민원인을 성추행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어 경찰 수사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양양국제공항이거든요. 이 불 꺼진 양양공항 문제 좀 재개의 발판이 마련이 됐을까요? 예, 플라이 강원을 인수해 이름을 바꾼 파라타 항공이 내년 상반기 양양 제주 정기 노선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양 제주 노선은 지난해 5월 거점 항공사였던 플라이 강원이 경영난으로 운항을 중단한 뒤 벌써 1년 반째 멈춰서 있는데요. 파라타 항공은 지난달 중형항공기 임대 계약을 체결했고 내년 상반기에는 항공기를 들여온다는 계획입니다. 정기 노선 재개와 함께 파라타 항공은 양양에 위치한 기존 본사 사옥을 유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양양공항 활성화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다만 운항을 재개하기까지 국토교통부 심사 등이 남아 있어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차성식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춘천, 양구, 화천, 철원 그리고 홍천, 인제 지역이 있는 영서 북부 지역 이슈를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경기도 과천의 한 군부대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차 안에서 군무원 B씨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범행 이후 옷가지로 B씨의 시신을 덮어 숨겨둔 뒤 같은 날 밤 부대 인근 공사장에서
준비해둔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이튿날 화천의 북한강변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매년 인제 빙어 축제가 열리는 인제군 남면 빙어호입니다. 축제 부스가 설치되는 강변이 물에 잠겼고 얼음도 거의 얼지 않았습니다. 강가에 돌멩이를 던져보면 겨우 언 얼음이 힘없이 부서집니다. 한탄강 얼음 트레킹 축제도 2년 연속 차질을 빚었습니다. 지난달 한탄강에 얼음이 충분히 얼지 않아 꽁꽁 언 강 위를 걷는 축제가 부표 위를 걷는 축제로 대체됐습니다. 서흥원 양구군수와 지역 주민들이 강원도청 앞에 모였습니다. 정부의 수입천댐 건설 계획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민들은 정부가 수도권을 위해 양구 지역을 희생양 삼으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댐 건설 시 두타연이 수몰되는 등 생태 환경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자, 전소영 기자, 올해 영서 북부 지역에 있었던 사건 사고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올해도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이어졌는데요. 그중에서도 지난달 발생한 북한강 시신유기 사건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30대 현역 군 장교인 양광준이 함께 근무했던 동료 군무원 3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사건입니다. 양 씨는 당시 내연 관계였던 A씨와 말다툼을 벌인 뒤 A씨와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양 씨에 대한 재판은 지난 12일 첫 공판이 열렸고요. 첫 공판에서 양 씨 측 변호인이 공소 사실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공판을 한 번 더 열어달라고 요구해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6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자, 그렇군요. 근데 올해 기후 위기도 좀 빼놓을 수 없는 이슈라고 좀 들었는데, 특히 겨울이 길고 이 추운 영서 지역에도 위기가 닥쳐왔다고요? 네, 지난 겨울엔 날이 포근하다가도 갑자기 폭설이 내리는 날씨가 반복되면서 강원 지역 겨울 축제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얼음 어는 속도가 더뎌지면서 인제는 아예 빙어 축제를 취소해야 했고요. 홍천강 꽁꽁 축제도 개막했지만 얼음 낚시터가 충분히 얼지 않아 부교 낚시 위주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철원 한탄강 얼음 트레킹 축제는 얼음 위를 걷는 행사를 부표 위를 걷는 행사로 대체했습니다. 강원 지역 대표 축제인 겨울 축제들이 기후 위기로 인해 줄줄이 위기감을 겪으면서 추운 날씨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축제를 기획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전소영 기자가 이야기한 기후 위기와는 좀 결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최근에 좀 환경부가 기후 위기 대응댐을 짓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지역에서는 또 큰 반발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이 내용도 좀 전해주시죠. 네, 환경부에선 지난 7월 기후위기에 대응해 물 공급과 홍수 조절이 가능한 댐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후보지 중 하나에 양구군이 포함됐습니다. 양구군 방산면 수입천에 저수 용량 1억 톤에 달하는 댐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건데요. 양구 지역사회는 댐이 생기면 대표 관광지인 두타연이 수몰되고 10만 제곱미터가 넘는 농경지와 마을이 피해를 볼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반대 투쟁도 거셌는데요. 수입천 댐 건설 반대 추진위원회가 출범했고요. 국회에선 기자회견, 도청 앞에선 환경부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서명운동을 벌여 세종시에 있는 환경부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반대로 인해 환경부는 화천유역 수자원 관리 계획안에서 양구 수입천 댐을 제외했는데요. 환경부는 댐 건설을 완전히 백지화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을 계속 설득해 나가겠다는 계획이어서 앞으로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전소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2025년도에는 춘천과 원주, 강릉 그리고 18개 시군, 강원 지역 모든 시군이 좀 행복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